이역 시험을 한답시고 안전장치를 꺼놨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 이제 버려진 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어떤 지역은 체르노빌이 강남역보다 방사선이 낮기도 하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못 쓰게 되고 해결료가 높고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당시에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다 꺼졌다. 그러면 이제 전기 생산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터빈은 여전히 관성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터빈의 관성으로 인해서 전기가 얼만큼 나오고 그 관성으로 얼만큼 냉각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였어요. 그걸 시험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굉장히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경납용기 내부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럼 꺼지게 돼 있고 압력이 올라갔다 꺼지게 돼 있고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 그럼 꺼지게 돼 있고 발전기 안에 냉각이 좀 덜 된다 그럼 꺼지게 돼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또 꺼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뭐만 좀 이상하면 운전수가 개입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끄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개 됩니다. 심지어 훈련된 조종사들도 조종하다가 가끔 꺼트려요. 이제 일단 꺼지면 안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꺼지는 장치들이 있고 꺼졌을 때 냉각수가 주입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역 시험을 한답시고 안전장치를 꺼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열 제거를 못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안전장치들이 개입을 못했고 노심이 녹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대규모로 났던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가압경수라 그랬고 원자력 발전소 바깥에 두께 1.5m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벽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뭐냐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 가둬라 이 개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근이 직경이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요만큼만 돼도 엮이 드는 것처럼 무거워요. 그 철근을 배근하고 나서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반대쪽에서 반대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철근이 많이 들어가요. 그 콘크리트를 붓는 것도 이 건물을 중간에 금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부어서 붙이는 구조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죠. 그 구조물의 가격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격이 한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러시아에서 생각할 때 그거 없이 발전소 4개 지을까 아니면 경납용기 넣고 3개 지을까를 판단을 해야 되죠. 러시아는 사고도 잘 안 나니까 그거 없이 4개 짓자 이 판단을 한 거죠. 러시아가 잘못된 거냐?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은 당시에 경납용기를 안 지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일어난다 하면 경납용기가 다 막아줘서 방사선은 나가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못 쓰게 될 것이지만 방사선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피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 2, 3, 4 4개 호기 중에 4호기에서 났던 사고이고요. 1, 2, 3호기는 10년 이상 가동됐습니다. 지금은 다 오래돼가지고 정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지금 이게 러시아 원전이냐 우크라이나 원전이냐 좀 따져봐야 돼요. 이제 사고 났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러시아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소련, 러시아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로 알려진 경우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1, 2, 3호기가 10년 동안 가동됐다는 얘기는 그냥 운전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요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보다 운영 인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 국민을 고용해야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효율화 이런 거를 좀 덜 해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10년 이상 들어가서 유지 보수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완전히 재앙의 땅이 돼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컨대 지금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임시 조치로 그 막 콘크리트를 막 때려 부어가지고 덮었거든요. 그런 콘크리트가 사용 해결료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임시 조치고 영구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돈을 좀 모아줬죠. 그 위에 한국말로 치면 석관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을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방사물질을 가둘 수 있도록 구조물도 다 취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관광까지는 아닌데 돈 내면 들여다보내주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자기 돈 몇억 몇십억 내고 우주
벨기에도 갔다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체르노빌도 갔다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갔다 왔을 때 그 사람이 건강상에 큰 위해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살거나 거기서 주거를 한다는 게 뭐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 영국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 이제 버려진 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제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하잖아요. 80년 이상 살게 되고, 근데 짐승들은 그거보다 좀 주기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버려진 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방사선 영향이 자손들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이런 것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판도라의 약속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지역이 소개됐는데 주민들 중에 나는 고향 못 떠난다. 그리고 철조망 넘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앙일보 기자님이 가셔가지고 현지 탐방해가지고 그 살고 계신 분 집에 가서 감자도 얻어먹고 그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숲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거졌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는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방사선은 있긴 있습니다. 땅 파면은 여전히 나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또 어떤 지역은 체르노빌이 강남역보다 방사선이 낮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화강암이 많아가지고 그 동경보다 우리나라가 방사선량이 높고요. 후쿠시마보다도 우리나라가 방사선량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큰 뭐 위해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 체르노빌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지옥이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방금 나온 사용해결료에 직접 노출됐다,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해결료든지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는 두께 한 1.5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얘기하면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노출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종사자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는 이제 피폭 현량계를 달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보시면 대규모 폭발도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도 대규모로 나왔는데 UNSCAR 체르노빌 하면 보고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유엔의 공식 조사위원회 보고서 여기 보시면 초기 사망자 28명, 그 다음에 30년 동안 후유증 사망자 15명 이렇게 해서 총 43명이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망자 28명이 방사선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화재 지답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뭐 맞아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분들이고 방사선 사망자는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망자가 일어나면 꼭 방사선에서 일어난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오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4호기에서 사고가 난 거고요. 1, 2, 3호기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10몇 년 운전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와요. 비밀도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한다는 뜻은 조종사 몇 명이 들어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만 명이 들락날락 해야지만 운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제염을 한 제한된 지역만 들락날락 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도 10몇 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전을 했다. 요거는 뭐 공중파에도 보도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1시간 만에 죽는다, 이 걱정을 일반인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석탄발전소 아시죠? 석탄발전소는 석탄을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그 증기가 터빈을 구동하고 터빈 끝에는 발전기가 달려있어서 발전기가 돌면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원자력 발전은 똑같습니다. 다만 석탄 대신에 원자력으로 물을 데피는 거죠. 증기가 나와서 터빈 돌리고 발전기 돌리는 것까지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똑같습니다. 증기를 만들어내는 부분만 틀린 거죠. 석탄이나 화석연료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열이 나오는 거죠.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산소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우라늄이 어떤 2개나 3개의 물질로 쪼개지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열이 되는 거죠. 실은 이제 뭐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별거 아닙니다. 그 두 원소가 쪽 도망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 그것 자체가 에너지인데 그게 해결료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찰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가 이제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열을 물로 이제 식혀주다 보면은 다시 또 다른 물을 식혀가지고 증기를 만들고, 석탄 발전은 석탄을 태워서 그 열로 증기를 만들고, 원자력은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로 증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석탄보다 원자력은 100만 배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100만 배라는 건 뭐냐면 우라늄 1g이 석탄 3톤이 내는 에너지랑 똑같은 에너지를 내요. 1g에 대해서도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핸드폰 무게가 한 300g 됩니다. 끓이지 않은 라면 무게가 한 200g 되거든요. 그거의 한 200분의 1이 1g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 그만큼 있으면 석탄 3톤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석유가 한 9드럼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고밀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고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걸 얘기할 때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땅을 많이 쓰면 친환경일 수 없습니다. 숲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유기농 친환경 식품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비료랑 농약을 안 치면 소출이 적잖아요. 똑같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데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숲을 개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뭐 그런 음식들이 몸에 좋으면 친인간일 수는 있죠. 근데 친환경은 아니죠. 과거에 저희 학교 다닐 땐 멜더스라는 분이 멜더스 이론이 있었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구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언젠간 굶을 거다. 근데 그 후로 지금 30년 지났는데 우리 더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근데 농작물을 과거보다 아마 단위 면적당 100배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인구가 늘었지만 숲이 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굶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살고 있고 더 오래 살고 있고 공기도 더 좋아졌고, 고밀도로 가는 거는 추세다. 그거를 역행할 수는 없다. 고밀도로 가야지만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서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사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면 원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다가 기꺼이 자원을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 보면은 가장 위험한 데다가 돈을 먼저 들여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축대 붕괴라든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별로 위험을 차지하지 않는 원자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게 된다. 이거는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잘못된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판을 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도 단가를 보시면은 전력 생산당 킬로와트 시당 원자력은 52원, 석탄은 158원, 가스는 한 230원, 재생에너지는 272원이에요. 근데 이 싼 원자력 발전소를 버린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인 거죠. 산업적인 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52원인데 재생에너지는 272원이다. 그러면 한 5배 좀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휘발유를 이제 가득 채우는데 한 7만 원이 들어가더라. 근데 그 옆에 친환경 휘발유가 있어서 한 번 가득 채우는데 35만 원이 들어가더라. 35만 원짜리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5배라는 건 7만 원이 35만 원이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지불할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가가 지불할 거, 한전이 내야 될 거 생각하면 5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한전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5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못 쓰게 되고 해결료가 높고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방사선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